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3년간 복직투쟁을 해온 콜텍 노동조합. 어제 회사와 합의를 하고 4,464일 13년 넘게 진행된 투쟁, 그리고 40일이 넘게 이어진 단식을 끝냈습니다. 2007년 공장이 해외로 옮기면서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복직이 돼도 국내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고작 한 달 근무할 거면서 13년을 왜 투쟁했냐고요? 오늘 김경봉 조합원은 출발 세아층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들어갔다가 회사를 나오는 거잖아요. 명예회복을 위해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3년 동안 투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가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할 겁니다. 노동자에게 일은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일과 일터는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자존감입니다. 2019년 4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1절 기념식 날 고등학생이 그 독립선언문을 삼성 폴더블 폰으로 낭독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출시되기 전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요청을 해서 그 기념식 날 선보인 겁니다. 아마 100년 동안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 폴더블 폰으로 보여주고 싶은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갤럭시 폴드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호훈 IT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이호훈입니다.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이었어요.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예.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였던 이번 MWC에서도 폴더블 폰이 단연 화제였고 인기였잖아요. 예. 이번에 왜 연기됐습니까? 이번에 연기된 사유는 이제 이미 배포됐던, 그러니까 리뷰어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배포됐던 폰에서 이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삼성이 이것이 큰 결함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 금요일날 출시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급하게 출시를 연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결함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출시까지 연기했습니까? 일단 결함이라고 알려진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화면에 붙어있는 화면 보호지를 무리하게 뜯어냄으로써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결함이라고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화면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폴더블이라는 건 접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 안에. 정확히 따지면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 평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약간 못을 집어넣은 것처럼 툭 하고 산이 솟아난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가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네, 하나가요. 하나가요. 네. 네네.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가 안에서 뭐 내부 단락이 생겼는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있었는지 현 모습에 디스플레이 반쪽은 나오고 반쪽은 나오지 않고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뭔가 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호기를 뭐 무리하게 떼서 생긴 문제 하나.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안에 이렇게 목같이 약간 튀어나온 이물질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있는 것 문제 같은 하나.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디스플레이 반쪽만 나오고 반쪽은 안 나오고 디스플레이 하는. 자체가 뭔가 고장난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결함이 있어서 삼성이 급하게 출시를 조금 미뤘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로 조롱하는 영상까지 나왔다던데 영상 보셨어요? 무슨 네, 내용이든 봤습니다. 저는 약 올릴까 봐 안 봤어요. 무슨 내용이던가요? 저는 이제 네. 올라오자마자 봤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이건 원래 갤럭시 폴드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했었다. 네. 그런데 막상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리뷰를 할 수 없는 그런 폰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뭔가를 접고 싶으면 종이를 접든지 옷을 접든지 딴 걸 접어라. 네. 그리고 뭔가를 띄어내고 싶으면 뭐 다른 이런 오렌지 껍질을 까든지 이런 걸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접고 싶은 갤럭시 폴드 접으면서 안에 소시지를 넣어서 이제 핫도그처럼 먹는 그런 영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지 말라라고 네. 우리는 베타 테스터가 아니다라고 했던 영상이었는데 저는 처음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원래 이것을 올리신 분이 월리스트리트 저널 조나스턴이라는 분인데 네, 기자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상황극처럼 해서 뭔가를 소개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시긴 했는데 뭔가 이 영상에서는 좀 분노가 느껴졌다. 분노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본 우리도 이제 약간 이 기자한테 좀 분노가 느껴진 그런 영상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 조안나 스턴이라는 기자는 느껴진 그 분노의 상대가 갤럭시 폴드폰이었고 예. 우리 삼성 제품을 그렇게 조롱한 이 기자한테 분노가 느껴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네. 물론 미국 분들의 어떤 감수성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니까요. 우리가 보면 약간 네. 화가 나죠. 네. 근데 지금 이 폴드폰의 가장 핵심은 접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핵심 기술인데 사실 이 기술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단순히 접는 걸로만 하자면 네. 이제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지금 어떤 기술이 핵심인 거예요? 폴더블 폰처럼 네. 지금 삼성이 만든 것처럼 안에 공간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접히게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느낌이거든요. 폈을 때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는. 예, 폈을 때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고 이제 접었을 때 거의 책처럼 접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안에 조그맣게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 자체가 얕다는 말씀이시죠? 볼펜 심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반대로 이 바깥쪽으로 접는 다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무슨 약간 조그만 당구공? 당구공보다 좀 작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탁구공? 탁구공 정도로 네. 볼 수 있는 공률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더 작을 거예요. 한 네. 11mm 정도 될 테니까. 네. 근데 이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로 확 줄였으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 문제는 어쨌든 그동안 스마트폰은 접는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접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빠른 시일에 또 실제로 한 몇십 대가 배포됐는데 그중에서 4-5대에서 발견이 된 거니까 정확하게 그중에서 한 2-3대가 진짜 고장난 거였지만요. 네. 이런 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 출시 잠정 연기 결정을 한 게 예전의 사태에 대한 반면 교사일까요? 그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회수했었던 갤럭시 노트 7 악몽.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갤럭시 노트 7 그때 그 사건 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는 약간 좀 세게 나갔었거든요. 네. 이거는 기기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다. 리뷰어의 잘못이다라고 나가다가 이제 중간 갤럭시 노트 7 때는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 사건이 엄청 커졌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뭐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잘못 썼다라는 식으로 세게 나갔다가 리뷰에 사용된 폰 받아보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출시 중단하고 조사해서 이 결함을 보완한 다음에 출시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자존심은 좀 살짝 땅에 떨어졌을지언정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솔직히 $2,000짜리 폰 200만 원이 넘는 폰인데 그럼요. 이런 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제품이 이런 결함을 충분히 보완해서 나온다면 그렇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건 있겠지만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이 폴더블 기술이 수준으로 한다면 세계 최고라고 잡아할 수 있습니까? 세계 그렇습니다. 최초니까. 세계 기술도. 최고죠.
네, 세계 최고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 자체가 네. 기술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생겨라는 걸 알고 이 폴더블 폰을 아예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폴더블 기술은 뭐 롤러블 TV 같은 곳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뭐 세계 최고급인 건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급인 건 사실인데 이 작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은 좀 약해요. 작은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훨씬 잘하고 네. 큰 거를 이제 LG가 잘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대신에 화면이 2개 달린 이제 폰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가 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그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화면 폰으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LG가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이 조금 늦었는데, 네. 올해 말에는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결정을 내린 건데 네. 그걸 사람들은 LG가 미래를 내다봤다. 무당이다. 이런 말까지. 왜냐하면 지금 폴더블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업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LG 쪽에서 만들어 오는 얘기인가? 근데 워낙에 네. 인터넷에서 항상 LG에 대한 여론이 좋으니까요. 인터넷에서는 좋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써보면 네. 정말로 신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좀 띄워주는 말뿐이었는지 그냥 공치사였는지는 이제 금방 드러나겠죠. 아직은 네.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게 한 회사의 그냥 신제품의 출시가 미뤄졌다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 5G 관련된 요즘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폴드도 전 세계 최초의 5G 폴더블 폰이었으니까 네. 이게 미뤄지면 국내 5G 서비스 활성화에도 타격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타격이 가기는 갈 겁니다. 실제로 네.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이동통신사를 옮기신다거나 이런 분들의 가장 주된 동기 중에 하나가 좀 싼 요금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네. 새로운 폰을 구입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갤럭시 이제 S10 5G 같은 경우가 나왔잖아요. 네. 요거 효과는 이제 슬슬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폰이 나와줘야 되는데 LG 폰은 살짝 출시 연기되고요. 조만간 나오기 LG의 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이 V50 신규인가요? V50. 이것도 지금 출시가 미뤄진 출시가 미뤄져서 상태죠. 네.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조만간. 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폴드가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출시가 그러니까요. 이거 출시는 이제 짧으면 한두 달, 길면은 이제 뭐 6개월 이상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5G 가입자가 처음에는 예상보다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예상보다 좀 많이 늦춰질 많이 이제 예상 가입자 줄어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라고 했다고.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이럴 때 새로운 기술이고 또 5G라는 거는 또 새로운 네트워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점검을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큰 뉴스였죠. 이 애플이 퀄컴과 화해를 한 이유가 이 퀄컴의 모뎀 칩 공급 중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뎀 칩이 5G 스마트폰 단말기 개발의 핵심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은 칩 하나에 프로세서, 그래픽 카드, 모뎀 칩까지 지금 다 통합돼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회사의 칩을 딱 공급받으면 끝이었는데 5G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여기 모뎀 칩이 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모뎀 칩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5G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퀄컴이라는 회사랑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뎀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 화웨이, 퀄컴, 인텔, 미디어텍 한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한 5개, 6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퀄컴 거 안 쓰고 인텔 거 쓰겠다고 밀어주다가 인텔이 이걸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드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굴르게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애플이. 이제
돈 엄청 물어주고 네. 퀄컴이랑 화해하고 이제 퀄컴의 모뎀 칩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쓰겠다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애플로서는 애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하긴 한 겁니다. 이제야. 그 결정을 한 이유는 앞으로 애플이 본격적으로 5G 아이폰을 출격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실제로 모뎀칩을 공급받아야지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쯤에는 이제 출시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 애플이 빠진 채로 5G 폰 시장에 좀 무혈 입성하자. 좀 이런 기회를 노렸던 건데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에서는 비상일 것 같아요. 우리들 물건은 지금 미뤄지고 있고 애플은 달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중국 쪽 스마트폰 회사들은 아예 5G 스마트폰을 제대로 지금 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놔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G 시장으로만 따지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네. 가장 많은 사람들 5G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이러니까 삼성이랑 LG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빨라야 내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5G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 저희가 먼저 출시된 스마트폰이 여기서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 다른 회사들은 스마트폰을 내도 이런 어떤 경험치를 가지지 못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출발점을 많이 앞서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출발해서 달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앞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서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저희가 땅이 좁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덩이 규모가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5분의 1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근데 작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만큼 네트워크 깔기도 편하고 좋고 효율적이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실증 테스트나 실제로 쓰인 것만 따지면 다른 나라가 당분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죠. 네. 지금 속보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2시 때에 이미 알려졌고요. 3시 때에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4시 뉴스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를 연기했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완하고 해야 될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씀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분석하고 대안 마련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폴드를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튼튼한 폰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 것. 운 나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천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폰 하나가 늦춰지면 이 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협력사들도 다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갤럭시 이 폴드를 많이 팔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한 100만 대 정도가 목표였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삼성전자가 1년에 파는 폰이 한 3억 대가 정도 되고요. 그 갤럭시 S 시리즈는 일단 뭐 몇천만 대 이렇게 파는 폰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목표를 이제 잡았던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보완해서 서로 이제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5G 네트워크에 살짝 식었을 때가 이동통신사한테는 좋은 준비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이제 공사하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빨리 이 5G 열심히 투자하셔가지고 네트워크 품질을 안정화시켜가지고 이게 다시 새로운 5G 폰이 나왔을 때는 서로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서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있는 IT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을 살짝 방문했다가요. 5G 그쪽 테스트 한번 해본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본다. 이런 식으로요. 이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뭔가 한번 보고 와야겠다. 뭐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폴드 폰 출시 연기된 사항 가지고요. 우리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